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팟.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팟 진행의 진기자 진민재입니다. 네, 오늘도 일단은 함께 얘기 나눠볼 분들 먼저 만나볼 텐데요. 김지수 기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김지수입니다. 김수경 씨 나오시라요. 안녕하세요. 한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아유, 아주 역할에 맞춰서 잘들 해주시네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즐겁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니 벌써 올해 마지막 달 12월이에요. 어머, 네. 벌써. 이제 뭐 진짜 완연한 겨울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날씨도 꽤 추워졌고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워싱턴 DC 일원에는 첫눈도 내렸어요. 송이 송이 하얀 눈송이. 북한에도 노래 있지 않아요? 설루나 설루나 이건 설날에 내리는 눈. 설날에. 포근한. 근데 이거는 저 청년기의 청년 아이들이 북한에 와서 부르는 노래. 크리스마스 때 눈 그래요? 내리는 건요. 크리스마스는 모르잖아요. 저기는. 저기는 북한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국에도 첫눈이 펑펑 아주 눈폭탄처럼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네. 이게 정말 그 설경을 봤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이거 11월 막바지에 내린 첫눈 가지고 뭘 그렇게 놀라세요. 왜요? 올해 많긴- 백두산 첫눈이 네. 아주 애진지기 지난 9월에 내렸다잖아요. 아, 백두산이에요? 네, 뭐 와. 백두산이니까 백두산 이름 자체가 원래 흰 눈을 이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도. 네, 10월에도 북한에서는 간간히 눈 소식이 들려왔고요. 지금 정말 북한은 무지 추울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12월이면 또 북한의 김정일 사망일이 있잖아요. 네, 아마 12월 17일이었던지. 네, 12월 17일. 네. 어머, 모르는 척 하는 거 봐봐, 이제. 지금 이 추위에 그 행사 준비하느라 또 북한 분들은 분주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분주하죠. 일단은 그 김정일 관련된 그쪽은 사적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김정일이 뭐 다녀갔다, 막 앉으셨던 의자, 다녀가신 집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되게 되면 또 관리를 또 좀 더 잘 해야 되고 청소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충성심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 동상 청소를 하든 뭐 기념비 어쨌든 관련된 그런 물건들을 청소하고 아유 그런 게 또 이 추위에. 정말 반짝반짝 닦아놔야 내가 그렇거든요. 네. 그 눈이 오고 바람 불고 그거 하고는 무관합니다. 눈이 관리해야 오면 되겠죠. 동원용이 내려요. 무조건 다 나가야 돼요. 음. 다 나가서 무조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대비된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방금 김지수 기자가 그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있는 지인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다들 집에서 칩거하고 있다고 못 네, 나가고.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가서 닦고 쓸고 관리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 청소는 당연하고 이제 김정일 관련된 그 사정물들은 더군다나 반짝반짝 닦아놔야 되니까. 참 이게 계절 따라서 마저도 이 바람 잘 날 없어 보이는 북한인데요. 정말 하루빨리 이 북한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삶, 이게 도로 뭐 청소하고 사적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돌보면서 내 몸의 안위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오늘도 저희는 주어진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날이 단 하루라도 앞당겨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김지수 기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각지대는 없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북한 내 CCTV 감시 카메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평양 강동군의 송가 고급중학교, 고등학교죠. 네. 이거를 새로 준공했다고 소개하는 영상을 매체에 공개했는데요. 네네. 교내 곳곳을 보여줬는데 교실 안에요. 감시 카메라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이고. 영상에서 감시 카메라는 일반 교실 앞쪽 천장에 설치돼 있었는데요. 과학실, 음악실과 같은 특별 교실에도 한 대씩 보였습니다. 이 감시 카메라가 김지수 기자의 눈 감시망에 걸려들었군요. 맞습니다. 야, 역시 예리해요. 그럼 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이 교실마다 한 대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감시 카메라라는 건 뭐 좀 그렇게 뭐 흔하긴 해요, 사실은. 실내로 북한과 가까운 한국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160만 대가 넘는 그런 카메라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통 보면 이제 범죄로부터의 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사실 이렇게 감시 카메라를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실 안에 감시 카메라를 해놨다? 글쎄요, 김지수 기자 학교 다닐 때 혹시
CCTV가 교실에 있었나요? 교실 안에는 CCTV가 없고요. 없죠, 그죠. 예, 그리고 뭐 학교 정문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교실 안에는 인권 침해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뭐 CCTV랑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한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환경이 좋아서 에어컨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히터 있고 네. 와. 빵빵하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상상도 못했죠, 저 때는. TV도 막 달려 있으면서 별의별 게 다 나오고 막 음.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북한에서는 좀 CCTV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김수경 씨 옛날에 북한 계실 때 CCTV 혹시 교실에 그때도 있었나요? 당연히 없었고, 당연히 없었구나. 예, 그때는 굳이 감시 카메라 글쎄요, 뭐 그냥 거의 매일다시피 서로를 비판하고 뭐 통제하고 하는 거니까 말 조심, 또 행동 조심. 이렇게 감시 카메라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CCTV를 설치하고 아마 중국에서 많이 도입되지 않았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하거든요. 근데 교실 안에서 CCTV를 달면 그 잘못해서 잡혔을 때 확실한 증거가 남으니까 학생들이 생활하는 내내 긴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생각해보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굉장히 긴장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맞아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행동도 그렇고. 네. 그렇다면 이 교실 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 목적에 대해서 좀 나온 내용이 있나요? 네, 앞서 지난 4월에요. 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팀슨 센터에서 탈북민 100명과 북한 관영 매체 영상 분석을 토대로 북한 내 감시 체계를 진단했습니다. 네네. 그 결과 연구팀은 실제로 감시 카메라가 북한에서 보안 강화와 절도 방지 수단으로서 확산하고 있고 평양의 각급 학교 그리고 주요 도시들에서도 눈에 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외국 문화를 몰래 접하고 있는 학생들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relies on total control, surveillance, coercion, and punishment. Now, high-tech is 북한은 완전한 감시 국가다. 이제 첨단 기술이 이 압도적인 수준의 강압 통제, 감시, 처벌과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첨단 기술 감시와 교실 내 감시 카메라 사용은 북한의 젊은이들이 외국 문화, 특히 남한의 문화 유행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북한 정권의 두려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북한 젊은이들은 남한, 한국의 문화에 사실상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김정은 정권은 이를 권력 장악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더 그런 걸 거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 감시 카메라 하면은 안전이나 보안 이런 걸 위해서 사용된다고 지금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예상한 대로예요. 이 북한은 어김없이 체제 유지, 학생들 단속 뭐 이런 걸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 감시망이 점점 더 좁혀진다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감시. 셈이죠. 예, 결국 그렇죠. 지난해 이맘때쯤이었나요? 북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손전화 문자로 한국에서 쓰는 그 영어식 표현 파이팅? 파이팅? 예, 이렇게 했다가 아니 단속돼서 안전부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우리 RF에서 봤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손전화 문자까지도 검열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평양의 일부 고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요즘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북한 전역에서 우리 남한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고 그렇죠. 탈북민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아이돌 춤이라도 교실에서 추는 날엔 아유 정말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나죠. 큰일 다 나죠.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아이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궁금한 게요. 네. 앞으로도 계속 설치해야 해서 많은 카메라가 필요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네. 설치한 거를 이거 안 좋네 하고 없애진 않을 거잖아요. 네. 많아지면 많아졌지. 그렇다면 이 북한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대체 어디서 공급이 된 거예요? 미 연구기관 스팀슨 센터가 밝힌 건데요. 네네. 김일성 종합대학교가 차량 번호판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만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북한에서 설치형으로 쓰이는 감시 카메라는 대부분 중국산인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까 김수경 씨가 다 역시. 맞히셨어요. 네. 실제로 한 번은 북한이 중국에서 감시 카메라 2천만 위안, 한화로 약 34억 원어치를 들여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네. 당장.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이 국경에 이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감시 카메라를 대량으로 사온 건데 기존보다 고화질이거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야. 참 이게 제가 예상 못했던 건 아니지만 네. 역시나 중국에서 이렇게 들여온 게 맞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기존 방송에서도 우리가 언제 한번 그 공장에 CCTV가 설치돼서 맞아요.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뭐가 됐든 솔직히 그 작업 감시보다는 제 생각에는 역시 동향 감시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산품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식량이 부족한 북한인데 이런 감시용 이런 걸 들여오기보다 차라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식량 같은 걸 들여오면 그런 그러니까요. 감시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돈이 쓸데없는 얼마예요? 34억. 34억. 야, 이 돈을 쓸 돈은 있으면서 뭐 그러면은 지금 주민들한테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돈이 씨가 말랐잖아요. 그래 맞아요. 전기, 전력이 어디 있어서 뭐 어쩌면 주민들한테 베이크 까짜 그냥 눈알 달아놓은 거 아닐까요? 그냥 감시용으로. 만약 아이돌 춤추고 싶다 하게 되면 일단 전원부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그 카메라도 이렇게 잘 장치를 하고 실컷 쳤으면 좋겠다. 덩치 큰 친구를 앞에 이렇게 세워두고 계속 이렇게. 미수복 영웅이가 적의 하구를 가슴으로 막은 하면서. 뉴스팟 근데 이 와중에 갑자기 또 걱정이 하나 더 얹어졌어요. 뭐예요? 중국에서는 이미 사실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잖아요. 네. AI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맞아요. 사실 요즘에 탈북민들도 중국에서 많이 그 AI 기술 때문에 잡힌다고 하잖아요. 네,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중국 그 경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어려워졌으니까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북한에도 이 기술이라도 만약에 넘어가면 그때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도가니진 쥐가 되는 셈인데요. 근데 4년 전에요. 이미 북한이 지능형 무인 감시 장비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벌써? 네, 특정인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추적 감시하는 장비인데요.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4년 전에 모란봉 기술 협력 교류사에서 컴퓨터 시각 처리 기술에 의한 지능 무인 감시를 실현했다라고 와, 소개하면서 네. 이 장비는 99.5%의 정확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이야. 기존의 녹화 기능만 제공하던 감시 카메라를 한 단계 더 개발했다고 밝힌 건데요. 네네네. 북한은 안면 인식 기술과 AI, 인공지능이죠. 네네. 이 기술을 활용한 출입자 통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계속 가해왔어요. 그리고 이 매체는요. 네. 심층 신경망 기술 딥러닝이라고 하죠. 이 기술을 도입한 얼굴 인식 출입 관리기를 새로 개발해서 내놨다라고 하면서 네. 얼굴 인식 출입 관리기는 얼굴, 아이디 카드, 신분증이죠. 암호를 이용해서 출입 확인을 진행할 수 있게 설계됐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잘도 했습니다. 설계했네 아주. 그리고 또 앞서서 2019년에는요. 네. 김일성 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 정보기술연구소가 눈빛이라는 이름의 얼굴 인식 출입 관리 체계를 선보인 바도 있거든요. 이름 잘 지었네요. 눈빛. 야. 항상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북한이 해킹 일이잖아요. 네. 할 건 다 하네요. 정말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던 어느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분이 탈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아주 예전이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체계가 잘 갖춰진 때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잡혀갔는데 북한 외부로 치면은 경찰서 같은 곳이죠. 안전구 네. 뭐 이런 데 잡혀갔는데 네. 이게 신원조회를 하는데 종이 서류 서면으로 막 다 있잖아요. 네. 컴퓨터로 되어 있지 않고 네. 찾는 데만 한 3, 4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보를. 정보를 찾는 데만. 네.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무사히 탈북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 정도라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전혀 그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예전에 이런 체계가 안 갖춰졌을 때는 좀 어땠어요? 맞아요. 거의 다 수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한 그 자료를 혹시 분실한다던가 아니면 찾기 어렵다던가 네. 하다못해 그 담당자가 찾기 귀찮아요. 그러면 그냥 묵살되는 경우 참 운이 좋은 경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에 저도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탈북을 하고 잡혀가잖아요. 잡혀갔는데 고향에서 어떻게 좀 쫓기고 있다가 네. 버이원한테 쫓기고 있다가 이렇게 중국에 갔는데 북송이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청진 사람이기 때문에 청진 사람입니다 하고 청진 그 안전부에서 저를 데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청진에 가게 되면 저희 그런 전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그냥 저 신의주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엉뚱한 다른 데를 하게 되면 그래 일단은 일말을 믿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조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전화라던가 또 전산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네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확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일단 신의주로 가던가 아니면 신의주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신의주에 먼저 알아봐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제가 뭐 운이 좋아서 저희 지인들이 돈을 뭐 뇌물을 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뭐 기지를 발휘해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그때는 좀 되돌릴 수 있는 만에 알 그런 기회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걸리면 일단 얼굴부터 인식 딱 들어가니까 너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거죠. 그렇네요. 감시망이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촘촘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삶이 조금 더 옥죄어오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네요. 그야말로 이 눈빛이 다 너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맞네요. 부담스러운 눈빛. 예. 그러니까요. 우리 외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네네. 근데 지금 북한은 반대로 또 틈새 시장을 다 막아버리네요. 틈새 하나 없이 그냥 아주 감시막 눈빛으로 그냥 아주 다 레이저 쏘듯이. 맞아요. 사각지대는 없다. 근데 심지어 지금 오늘 방송 시작에 얘기했던 거는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그렇게 감시망을 다 촘촘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과학 교실에 수학 가르치고 물리 화학 공식을 외우는 교실에 카메라가 왜 필요할까요? 정말 모르겠네요. 카메라가 뭐 안전을 위하고 뭔가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스팀슨 센터가 밝힌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 오늘 이 주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북한 특성상 학생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절대로 거기에 신경 쓰고 돈 쓸 그런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동사상 배격법을 비롯한 북한의 3대 악법이라 불리는 게 사실은 학생들이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특히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겨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마 이 CCTV가 정말 작동을 하고 있다면 학생들이 그렇군요.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을 아까 그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어떤 단속이 또 나올지 어떤 소식이 또 나올지 저희가 그걸 좀 주목해봐야 될 네. 필요가 있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는데 더 신경 쓸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주객이 전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가장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나중에 어떤 감시 때문에 어떤 피해자가 나오고 뭐 어떤 또 곡소리가 나올지 그게 걱정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디 그런 소식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안전하지 못했던 상황이 안전을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 해서 오히려 북한에서도 안전을 위하고 또 사람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CCTV가 활용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소식 알차게 준비해 주시느라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또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팟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월이 시작됐습니다. 다들 또 따스한 겨울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RFA 뉴스 쇼 뉴스팟